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자소서 문항풀이는 바로 신한캐피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할 수 있는 2번 문항 그리고 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4번은 IB용 문항과 경영지원, 디지털 쪽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두 방향을 나눠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 65페이지 원문 중 10% 정도의 핵심만 풀이했으니까요. 더 많은 예시와 세부 풀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동안 본인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온 역량이 무엇인지, 그 역량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신한캐피탈 업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단순 역량 문항처럼 보이지만 그냥 제가 가진 역량은 분석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꼭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내가 키운 역량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앞에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이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금리나 시장 전망을 길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어떠한 변화를 내가 어떻게 포착했고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역량을 쌓았는지 그걸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동안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역량이 무엇인지, 왜 그 역량을 선택했는지, 신한캐피탈 업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 이 부분도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서 각 직무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주도적으로 키워왔는지를 꼭 자소서 전반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직무별로 역량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IB라면 금리, 부동산 PF, 비상장 투자, 구조화 금융처럼 환경 변화가 큰 영역을 읽어야 하니까 기업과 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리스크를 읽는 역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사라면 금융사의 업무 환경이 빠르게 바뀔수록 조직과 인력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니까 데이터 기반 채용이나 교육, 조직 관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기획이라면 시장 변화와 내부 성과를 연결해 성장 과제를 찾는 기획 역량이 좋습니다. 재무나 회계라면 자산 건전성, 조달 비용, 손익 변동성을 읽는 재무 분석 역량이 자연스럽습니다. 역량을 고를 때 중요한 건 선택 이유인데요. 그냥 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로 쓰면 안 됩니다. 왜 그 역량이 지금 중요해졌는지를 변화와 꼭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B라면 데이터 센터나 해상폭력 같은 실물 자산 구조화 금융, 비상장 투자 쪽으로 캐피탈 IB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과 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회수 가능성을 읽는 역량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과 산업 리서치를 집중적으로 키웠다. 이렇게 기술해야 합니다. 즉, 변화 예측, 역량 필요성 인식, 집중 발전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보면요. 산업이 변하거나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변화를 포착하고 이러한 역량을 쌓아왔다. 이러한 구조 흐름으로 가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PF, 구조와 금융, 전 스테이지 가치평가로 업무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단순 재무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 구조와 현금 흐름까지 함께 읽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산업 분석과 밸류어시 가션을 같이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IB 지원자는 실물자산 구조와 금융이나 비상장 투자 확대를 변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해상 폭력 같은 실물 자산이 커지고 전 스테이지 가치평가가 중요해지면 단순히 숫자만 보는 역량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 구조, 현금 흐름, 회수 가능성까지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 리서치와 재무제표 분석, 밸류에이션을 함께 발전시켰다고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시 6가지는 홈페이지에 정리해놨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이제 IB 4번 문항 보겠습니다. 기업이나 투자금융 관점에서 최근 관심 있게 본 산업, 시장,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문항은 그냥 유망 산업을 소개하는 문항이 아닙니다. IB 관점에서 이 산업을 왜 봐야 하는지, 어떤 정보로 현금 흐름과 회수 가능성을 검증할지, 신한캐피탈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산업 선택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산업은 성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도입부에서 산업이 유망한 이유는 두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왜 이 산업을 하필 캐피탈이 봐야 하느냐입니다. 신한캐피탈 IB 업무 영역은 기업 여신, 부동산 담보, 구조화 금융, 전 스테이지 가치평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른 산업이 이 중 어디와 닿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이 사람이 직무를 알고 썼구나가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검토할 때 출발점은 성장성만이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할 건 이 딜이 잘 안 됐을 때 원금이 회수되는가 이겠죠? 그래서 상환 재원, 담보와 잔존 가치, 회수 경로도 당연히 봐야 합니다. 성장 수치는 배경으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분량의 무게는 리스크 통제와 회수 구조에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정보를 보는지를 같이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 통력을 본다면 REC나 고정가격 전력 판매 계약 확보 여부를 먼저 보겠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유를 써야겠죠? 왜 그 정보를 볼 것인지 꼭 이유를 써주시고요. 즉, 이렇게 IB에서 중요한 사고력은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현금 흐름의 어느 지점을 검증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 검토를 하는 사람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신한캐피탈 IB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를 본다면 개발 단계 PF나 브릿지를 메자닌, 후순위로 고금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인대가 안정화된 자산은 담보대출이나 인수금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나 냉각 부품사는 기업 여신이나 프리-IPO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피탈이 들어갈 자리를 구체적으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예시로 전력 인프라 산업을 보겠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HVDC, ESS 같은 영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산업은 AI 데이터 센터에 보이지 않는 필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장비 수요도 같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전력기기가 뜬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캐피탈 IB 관점에서 장기 수주 잔고가 매출 가시성으로 이어지고 그게 기업 여신이나 수출 금융 설계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숫자를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전력기기 4개 회사의 2025년 3분기 말 합산 수주 잔액은 33조 400억 원입니다. 5에서 6년치 일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는 2026년 1분기 커버리지 6개사 합산 38.3조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규모, 미래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투자를 검토한다면 정보와 기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수주 잔고의 질입니다. 지역과 제품 믹스를 봐야 합니다. 북미와 고압 비중이 높을수록 고마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고관세를 매기고 이것이 변압기 부품에도 적용되면 현지 생산 전환 여부가 마진 변수가 됩니다. 셋째, 증설 캐펙스 회수 기간입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엘라베마 공장 증설에 1,8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단가 인상으로 회수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이 산업을 신한캐피탈 IB와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공장 증설 캐펙스에 대응하는 시설자금 여신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협력사나 중견 전력기기사에 대한 기업 여신, 회사채 주관으로 벨제인 하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사 수주에 연동된 공급망 매출 채권 팩토링이나 동반 성장 구조화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써야 캐피탈이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가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꼭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입사 후 기여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전력기기 4개 회사의 수주 잔고를 지역과 제품 믹스별로 추적해서 차주별 마진과 여신 안정성을 비교 분석하겠다고 쓸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와 현지 생산 전환 시나리오를 반영한 협력사 신용평가 프레임을 구축해 공급망 금융딜을 발굴하겠다고 연결하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딜을 만들고 리스크를 관리할 사람처럼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력 인프라 예시만 하나 풀었습니다. 그런데 IB 4번은 산업 선택지가 꽤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해상 폭력, 전력 인프라 같은 방향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시장과 산업 영역은 홈페이지에 더 정리해놨으니까 본인 직무와 경험에 맞는 예시를 골라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영 지원이나 디지털 문항 4번 문항입니다. 지원자가 가진 강점이나 기술 중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과 AI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서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항은 AI를 잘 압니다를 쓰는 문항이 아닙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본인의 영역,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꼭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되셨을 텐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 도대체 뭐를 쓸 수 있을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 먼저 판단과 의사결정입니다. 여러 선택지를 두고 어디에 자원을 쓸지, 어느 수준의 리스크까지 감수할지, 무엇을 우선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건 사람이 사실 해야 합니다. 둘째는 관계와 조율입니다. 상대와 신뢰를 쌓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맞추고 윤리적으로 옳은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숫자 밖의 사정, 상대의 입장, 조직의 분위기 같은 건 매뉴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하니까요.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은 처리와 탐색입니다. 시장 조사, 경쟁사 조사, 데이터 정리, 숫자 계산, 자료 초안 작성처럼 규칙이 분명하고 양이 많은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직접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복 작업을 AI가 빠르게 처리해 주니까요. 그렇게 아낀 시간을 다시 판단과 관계 업무에 쓰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는 생성과 검증입니다. AI가 초안과 숫자를 뽑으면 사람이 그 가정과 결론이 맞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AI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AI가 실행하고 사람이 검수하는 지휘 구조로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직무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디지털 직무라면 대체 불가 영역을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에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자동화할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결정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AI는 만들 수 있지만 무엇을 왜 만드는지는 사람이 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과 현업 니즈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데이터에 안 잡히는 사용자 페인 포인트와 현업 요구를 기능 요건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정된 개발 리소스로 무엇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도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은 조금 다릅니다. 코드나 SQL 쿼리 생성,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사용자 행동과 로그 데이터 분석, A/B 테스트 설계 보조, 대시보드와 시각화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기획서나 요건 정의서, 기술 명세 초안도 AI를 활용해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해줬습니다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AI로 초안을 만들고 내가 현업 요구와 데이터 기준에 맞게 검증하고 수정했다. 이렇게 써야 AI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처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항을 쓰실 때 꼭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요. 소재 예시를 보면요. 내가 학과나 동아리용 앱, 서비스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만들지 직접 정한 경험은 사실 대체될 수 없겠죠.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분석할지 질문을 설계한 경험도 좋습니다. 해커톤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팀의 방향을 잡은 경험, 팀플 도구를 비교하고 자동화 도입을 결정한 경험도 가능합니다. 그럼 시너지 영역은 이런 영역을 쓸 수 있겠죠? 파이썬이나 SQL로 데이터 수집과 정제를 자동화한 경험, 노코드 툴로 프로토타입을 만든 경험, AI로 코드 초안을 짠 뒤 직접 디버깅하고 검증한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 전략기획, 재무, 회계, 경영 지원도 충분히 다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인사는 데이터 기반 채용과 교육, 조직 관리로 갈 수 있고요. 전략기획은 시장 변화와 내부 성과를 연결하는 기획 역량으로 쓸 수 있고요. 직무별 예시는 홈페이지에 더 정리해놨으니까 본인 지원 직무에 맞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번과 4번 중심으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2번은 전체 예시가 더 있고 IB 4번도 선택할 수 있는 산업과 시장을 여러 방향으로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항 풀이도 아주 풍부하게 올려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 혼자 정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저희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구독하시면 자소서 첨삭은 무료니까요. 꼭 첨삭도 받아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